네, 박사님 여기는요. 네. 서초동에 있는 황변 사무실 근처의 지심도라는 데인데요. 이 집은 제가 몇 년 전부터 단골이에요. 예, 물론 점심에 정식은 좀 비싸기도 한데 저는 주말 정식을 먹으러 옵니다. 주말 정식은 35,000원인데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네. 평일이나 주말 점심 저녁에는요. 점심 메뉴를 싸게 먹을 수가 있어요. 정식 말고 점심. 예를 들어서 서더리탕. 서더리탕이 10,000원인데요. 물론 뭐 아주 싼 가격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보면은 깜짝 놀라요. 생선 구이가 나와요. 이야. 그리고 회덮밥이 15,000원, 20,000원인데 회덮밥 보통 다른 데 가도 10,000원 이상이거든요. 근데 진짜 퀄리티가요. 15,000원짜리가 너무 좋아요. 20,000원짜리 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게 나와서 너무 좋아요. 바다 냄새 나지 않아요? 어때요? 박사님 이거 뭔지 아세요? 뭡니까 이건? 뭐 속젓? 약간 왜 비리비리한 냄새가 나는 네. 거? 이거 뭐 칼치 속젓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맛있죠? 이거 뭔지 알아요? 뭡니까? 톳! 지심도는 거제도 앞에 있는 바다인가요? 여기 청정 지역인 거제도에 위치하며 일명 동백섬이라고 한대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이 맛집을 좋아하잖아요. 그 중에서 해산물을 좋아하는데 해산물 다른 데는 좀 가격도 비싸고 신선하지가 않은데 여기는요 FDA에서 승인했대요. FDA면 미국 식품의약국. 지심도의 사성이 지심도가 네. 거제도 지심도가 네. 승인한 승인한 청정지역 앞바다구나. 네. 근데 맛 어때요? 굉장히 신선해요. 아직 메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맛있죠? 일단 바다 냄새가 확 나고. 요즘 이런 거 드셔보셨어요? 이런 거? 그건 뭐죠? 이거 미역이겠죠 뭐. 예, 곰피. 곰피래요 곰피. 뭐가 나온다. 아 초밥이 이건 나군요. 곰피, 고시래기, 이건 토시입니다. 이건요? 갈치죠. 이 갈치 맞죠? 네, 갈치 속젓. 속젓 맞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칭찬해 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좋거든요. 회덮밥 지금 드려도 돼요? 예. 네, 다 드셔도 돼요. 초밥은 아주 싱싱한 생선회로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름이 뭐예요? 아, 그게 단무지예요? 전 색깔이 노랗지가 않아서 얘는 또 딴 특별한 이름이 있는 줄 알았어. 네,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드셔보세요. 하나씩. 네, 쭌 작가도 먹어요. 얼굴이 나오지 않은 쭌 작가. 그래도 정규제 뉴스의 김 PD보다는 낫다. 왜? 그래도 살아있다라고 처음부터 가공의 인물이 아니다. 김 PD는 가공의 인물이죠. 가공의 인물이란 논란이 있었잖아요. 맨날. 과연 특정한 한 사람을 보고 김 PD라고 하는 건지 아, 여러 명이 있는지. 집단이지. 여러 명들의 그냥 아랫사람한테 통칭해서 김 PD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김 여사 이런 것처럼. 저는 박사님 이 코너 이름을 정했어요. 맛있게 먹고 네. 재밌게 떠들고 즐겁게 웃는다. 우리 코너 이름이에요. 먹다 웃 뭐 이렇게 가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냥 먹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박사님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초밥의 기온도 좋고. 원래 초밥은 손으로 집어먹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에도 시대 때 일본에서 나온 일종의 패스트푸드 개념으로 개발된 겁니다. 초밥은 왜 여자 초밥 요리사가 없게요? 손이 뜨거워서? 초밥 생리를 하면 몸의 체온이 변하기 때문에 그때 이 항상성, 맛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초밥은 남자 요리사가 거의 다래요. 여자 요리사가. 저는 제가 듣기로는 에도 시대의 그 에도가 도시 이름인가요? 도쿄의 옛 이름이에요. 네, 그게 100만 명까지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저히 그 제대로 된 슬로우 푸드를 공급할 방법이 없어서 대충 밥에다가 얹어
됐던 게 바로 오늘날에 이 스시가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뭐 그 삭히거나 이렇게 뭐 초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발효시킨 거였는데 그렇죠.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더 맛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회덮밥 비주얼 어때요? 좋습니다. 이거 초장은 이제 나올 거예요, 초장은. 오늘도 생선구이가 나오나요? 주말에는 진짜요? 제가 지금 생선구이가 나옵니다 하고 광고를 했었는데. 오. 생선 하나만 해준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진짜 생선구이가 나오는데. 짙은 소리는 황교원사입니다. 아우 이 방송은 이런 게 다 나와서 뭐냐? 그리고 저번 방송 보니까 우리 황 변호사는 카메라만 보고 있더라고요. 이거. 예, 평일에는요 진짜 생선구이 나와요. 생선구이가 큰 게 딱 나오는데 꽁치가 나오고 이런데요. 되게 맛있어요 생선구이가. 지금 해주신대요. 해주신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날 나올 거랑 똑같이 해야지만 우리가 절대 사기 방송이 아니다. 박사님 말씀 좀 하세요. 멘트가 하나도 없어요. 원래 맛있는 거를 앞에 놓고는 제가 갑자기 말이 없어집니다. 박사님 저번 방송 보니까 급격하게 말 안 하시더라고요. 먹는데 바빠갖고요. 네. 먹고 찍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비주얼 좀 찍으세요. 야, 이게 15,000원인 거죠? 네, 이거 화면 이렇게 보여주고. 자, 비빈 거를 하나 제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색깔 이쁘죠? 잠깐만요. 조금만 더 들고 계셔주세요. 아, 역시 잘 비볐네요. 네, 유효의 교수의 비빔 솜씨였습니다. 네. 이게 좀 한두 번 비벼본 솜씨가 아니에요. 네. 제가 짜장은 잘 못 비비지만 회덮밥은 잘 비빕니다. 옆에 따라 나온 미역국이고요. 저는 아직 비비기 전에 밥과 초고추장을 지은 와사비 좋아하시면 와사비하고 마늘하고 같이 넣어서 드셔도 맛있게 진짜 맛있어요. 마늘을 좀 넣었더니 네. 더 맛있어요. 그리고 와사비를 좀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넣어봐요. 저는 회덮밥 비비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짜장면 비비는 기계. 그 비빔밥 비비는 기계. 아, 그러니까 젓가락 두 개, 짜장면이야. 젓가락 두 개 같은 기계를 해갖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비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밥은 어떻게 비비나? 이게 밥 비빌 수 있을까요? 기계로? 가능한가요? 저 머리 감는 기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말 나왔으니까 네. 모기 잡는 레이저 광선 쏘는 기계가 나왔어요. 아니 무슨 저기 저희 집에 아직도 모기가 있습니다. 전기로 해서 모기 잡는 이런 그 모기채 파리채 네, 있잖아요. 그거 두 개가 있는데 그냥 딱 방문을 그러니까 잠그고 나가서 스위치만 올리면은 레이저 광선이 쫙쫙쫙 나가서 사람은 아니고 모기만 그렇지. 잡는 거. 저는 제가 찍은 방송 중에서요. 네. 우리가 지금 찍고 있는 먹방이 제일 못생기게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먹다 보면 표정이 흐트러집니다. 그게 아니고요. 입이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과거에 그 필리핀의 여자 대통령 누구지? 저 아키노? 아로요 아로요? 대통령도 아키노였나? 아로요였나? 아무튼 이게 음식 먹는 거를 방송사에서 찍어서 내보내지 마라. 매운게 그래, 언제 나오나요? 곧 나오나요?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뭐 언론 탄압이네 아니네 필리핀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이쁘게 나오고 안 이쁘게 나오고 상관하지 않겠어요. 맛있는 거 안 맛있는 거 같은 거예요. 한배 아직도 비비고 있어요. 네. 박사님은 말갛게 안 비비시구나. 네. 요새는 옛날에는 맵고 짜고 자극적인 걸 좋아했는데 이제 점점 자연에 가까운 슴슴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게 됩니다. 맛 어때요, 박사님? 야채도 신선하고 특히 생선이 굉장히 신선해요. 네.
보통 회덮밥집에 좀 회덮밥 안 싱싱할 때 있잖아요. 이제 회덮밥 중에서도 일본 요리의 그 찌라시 스시라고. 네. 아, 예, 그 얘기 진짜 제가 어제요. 그 이름 몰라가지고 무식하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이름을 몰랐거든요. 찌라시가 우리가 주는 전단지. 네, 그 찌라시의 찌라시입니다. 왜요? 조각조각 내서 준다. 아, 그래서 정말 찌라시 스시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는 회 뜨고 나서 남은 회를 좀 멋지게 재활용하는 그런가? 요리법이 아닐까요? 형편 맛 어때요? 맛있습니다. 마늘하고 정말 저거를 넣으니까 더 맛있네요. 맛있죠? 마늘하고 와사비 넣으니까 더 맛있네요. 제가 되게 마늘을 좋아해서 전 평상시에 밥을 먹을 때도 생마늘을 한 4쪽 이상을 먹어요. 저도 마늘을 좋아해요. 우리는 곰이라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늘을 먹나요? 근데 마늘을 자꾸 많이 먹다 보면 아무래도 냄새가 나겠죠, 마늘 냄새가? 괜찮아요. 냄새가 나도 전 맛있는 걸 택한대요. 박사님은요? 저도 마늘 좋아합니다. 그래요? 양파는요? 양파 양파도 맛있어요. 좋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두 번째 식당을 이제 골라서 왔는데 어때요, 박사님? 일단 감시반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외국에 사시는 분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댓글에 역시 한국 음식은 한국 가서 먹어야 되는데 부럽다. 네, 부럽다 그리고 배고프다 이런 분이 계셨는데 제가 공약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오셔서 연락 주시면 우리 베나TV가 사줍시다. 어때요? 원래 꽁치가 나오는데 오늘은 고등어를 뭐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생선 나온 것 같아요. 원래 이건 정식 드실 때. 그러니까 그때 먹었던 그 등 크는 원래 꽁치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쁘대요. 그래서 고등어 준대요. 뻥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다 딸려 나오는 거군요. 여기 봐봐요. 얘도 윤기 흐르는 거 봐요. 이거. 자, 준 작가 좀 도와. 젓가락만 도와. 자, 이제 제가 이 고등어 조금만 맛을 보겠습니다. 저는 고등어 딱 여기만 먹어요. 나머지는 안 먹어. 딱 요거만 먹어요. 자. 맛있다. 형편 안 먹어요? 저 진짜 국자가지고 매주를 좀 불러주시나요? 매운탕 빨리 찍어봐요. 매운탕. 아니 지금 네. 우리 장 박사님 찍기 바쁘세요, 지금. 정박사님 지금 먹고 싶은데 찍으라고 하니까 아니 어떤 분이 우리가 이 너무 급하게 먹는다고. 먹방을 찍으니까 너무 급하게 먹는다 체하겠다. 천천히 먹어라. 네. 근데 천천히 못 먹어요. 왜냐? 누가 먹을까? 우리 또 박사님 우리 나이 때는 고등학교 입시 지옥을 거쳐왔기 때문에 밥을 빨리 먹는 게 거의 습관화돼 있지 않습니까? 아 대입이 심했다 이런 얘기죠. 네. 박사님 고등어 드셔보세요. 안 드세요? 고등어? 한국 사람은 아니 하나하나 차차 먹을게요. 한국 사람은 사실 이 밥 먹는 속도가 좀 빨라요. 그리고 말아 먹는 게 유동식이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밥 먹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개발된 음식 같은. 네. 저는 원래 빨리 안 먹거든요. 근데 맛있는 음식을 보면 속도가 갑자기 나요. 좀 탄력성의 법칙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음식이 위장에 도달하는데 20분쯤 걸린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제 식도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서 위에 있는 센서까지 도달하는데 20분.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그러면 음식이 지금 여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분 안에 막 먹으면 센서가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니까 과식을 하게 됩니다. 오, 이제 천천히 먹어야지. 한별 맛있죠? 네. 근데 이 고등어도 되게 맛있네 오늘. 제가 원래 고등어를 잘 안 먹거든요. 진짜 안 먹는데 여기 지금 되게 맛있어. 사실 저는 회 중에서 최고로 좋아하는 회가 고등어회입니다. 먹어봤나? 네. 근데 저는 싫어요. 제주도에서 고등어 회를 먹었는데 박사님 빨리 안 됐으면 고등어 없어져요. 어휴,
네, 그 고등어회 특유의 약간 비린내 때문에 싫어요. 네, 저는 그 약간의 그 비릿한 감이 느껴져요. 아무리 신선해도 칼치와 특히 칼치국을 못 먹어요. 근데 특히 고등어는요, 어떤 요리를 해도 저는 비린내가 느껴져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 거는 안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조리장에서 조리사가 뭔가 이상한 거 넣나? 고등어회는 저 일본의 간사이 지방의 틀초밥 빠떼라라고 예. 거기서 주로 많이 쓰는. 보통 초회로 많이 고급, 먹는데 네. 네, 저는 생으로.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서 고등어를 침을 놔가지고 기절을 시켜서 올려보내죠. 침을 발라가지고? 침을 놔가지고요. 침을 발라가지고 그러는 줄 깜짝 놀랐어. 고등어에 침을. 이건 카더라 소문인데 예전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일본에 가니까 최고의 요리를 한 3, 40년 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최고의 회를 대접하겠다 그러면서 북해도에서 고등어를 헬기로 공수해가지고 고등어 회를 줬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만큼 그 고등어는 나오면은 이제 성질이 급해갖고 죽어버리니까 또 죽어버리면 그 비릿해져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고등어회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고등어를 이제 침으로 잠을 재워서 오는 기술이 발전되면서 제가 먹어봤죠. 역시 명불허전이다. 아, 가수면 상태로, 가사 상태로. 물 밖에 나오면 고등어가 빨리 이렇게 변하는 거는 네. 고학력 물고기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식가들한테 들은 얘기가 구워서 먹었을 때 맛있는 생선은 날로 먹었을 땐 더 맛있다. 그래서 고등어, 삼치, 갈치, 꽁치 다 구워서 먹어도 맛있는 생선이기 때문에 날로 먹어도 더 맛있는데 삼치회를 못 먹어본 게 제가 아직. 근데 삼치요, 참치가 아니라 삼치회. 나 삼치라고 발음한 거야. 입안에 음식이 있어서. 삼치 구이는 비린내 하나도 안 나죠. 그렇죠. 아, 그래서 그래요. 삼치회도 갈치회와 더불어 뱃사람들이 치는 최고의 회 중에 하나래요. 근데 그 배를 타서 그 위에서 먹어야 된답니다. 근데 왜 안 팔죠? 삼치회. 비려져가지고. 죽은 그냥 지 뱃살만 오래되면. 먹어야 돼요. 네. 갈치회도 은갈치회가 유명해진 게 얼마 안 됐어요. 신선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서. 매운탕 먹어봐요. 이 매운탕이 점심시간에 최고 인기 메뉴예요. 정말 맛있어요. 네. 이걸 먹어봐. 다 맛을 봐야 우리가 어때요, 박사님? 그렇게 맵지 않으면서. 안 매워요. 네. 안 매워요. 안 맵고. 그래서 제가 이번 말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룰을 정해야겠어요. 밥을 딱 먹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밥값 내는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때그때 가위바위보로. 아, 그럼 비투기는. 네. 재밌잖아요? 옥테일 목장의 활동가 따로 없습니다. 아니면 그거 할까요? 흔들기. 무조건 뽑는 거예요. 아무튼 룰을 정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박사님이 지각을 하셨으니까 하기로 하셨고 다음번부터는 어떤 음식이든 셋이 딱 앉아서 예, 오늘 뭐 지각한 건 맞습니다. 좀 억울한 사연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문자를 받은 증거가 나왔어요. 물론 제가. 장 박사님을 변호하는 증언도 나왔지만 실무 가능상 서증과 인증에 있어서 서증이 우선시된다는 거. 실무 가능입니다. 예. 뿐만이 아니라 증거가 딱 나옴으로써 이거 증거가 나옴으로써 박사님은 저항 없이 그냥 지각이 돼버렸고 그럼요. 밥을 사기로 했고 전 인정할 건 확실히 인정합니다. 그럼요. 밥을 사기로 했고 우리는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저는 이 집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음식이 신선하고 두 번째는 친절하다. 또 세 번째는 뭘 먹어도 실패한 적이 거의 없다. 네 번째는 우리 사무실과 가깝다. 우리 다음번에는 진짜 김치찜 먹으러 가요. 수요일날. 설의 마을. 네. 이게 이제 미식가들이 먹다 굽고 삶고 네. 뭐 튀기고 결국 마지막에 가는 일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료 고유의 맛을 어떻게 하면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먹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회. 네. 회도 잡아서 좀 숙성시킨 회.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최근에 세계에서 막 유행이 되기 시작한
발효식품. 네. 예. fertilized food. 그러니까 한국의 무슨 된장, 고추장, 간장, 서양의 요구르트. 그리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 분자 요리라 그래가지고 해체주의 요리가 이제 몇몇. 우리는 해체까지 안 가고요. 그냥 굽고 찌고 조리고까지 일단 먹겠습니다. 근데 이거 반응이 그래도 괜찮은 거였죠. 우리 먹방 반응 좋았죠? 저희가 먹는 거 보고 식욕이 동했다는 분들이 계시니까 성공한 거죠. 그래서 전 이거 찍으면 별로 제 이미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엄청 먹는다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 방송 봤더니 제 입이 계속 지지 않고 씹으면서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카메라 끄고 또 먹는 거는 유 교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저는 네, 이건 우리끼리 얘기인데 벌써 부인도 안 하잖아요, 본인이. 저는요, 아침 먹을 때는 항상 점심 뭐 먹을까 생각하고, 점심 먹을 때는 저녁 뭐 먹을까 생각하고요, 밤에 잠들 때는 내일 뭐 먹을까 생각하고요, 수업을 하고 있을 때는 끝나고 뭐 먹을까 생각해요. 증인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작가. 제가 볼 때는 유 교수님 머릿속에는 CPU가 한 16개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한 번만 연산이 가능한데 유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도저히 그 시간 안에 멀티태스킹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아, 그건 맞아요. 저는 워드를 치면서 통화를 하고 통화를 하면서 옆에는 다른 책을 읽어요. 그래야 직성이 풀린다. 아니, 그걸 해요. 근데 가끔 하다가 말하고 있는 게 워드를 치긴 해요. 맛있다. 박사님, 이번 주에 우리 또 저기 수요일날 찍는 거죠? 네, 이번 주는 화요일 날 교과서 관련해서 프레스센터에서 네. 자유민주연구원 주최 행사가 있는데 네. 제가 그날 2부 사회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교과서 관련 어떤 프로그램에서 저 안 불러요. 이상해요. 사람들이 어제 다음인가? 어디에 누가 질문해놨더라고요. 뭐라고 질문되냐면 유여해는 보수인가요? 근데 누가 답변 달아놨던데요. 애국 보수라고는 합니다. 뭐 네. 이렇게. 근데 본인 생각은요? 아니 그럼 제가 그러면 중국 잡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수의 기준이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저는 자유주의는 확실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저는 어디 나가서 제 정체성을 보수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자유주의자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것 같고. 근데 황 변호사님 네. 보실 때 제가 좌파예요? 아니요. 절대 아니거든요. 또 갖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난 진짜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인터넷 여론이 웃긴 게요. 저는 자유주의자일 뿐인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저보고 극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그구는 네. 폭력성을 동반해서 자기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정미용 아나운서가한테 극우라고 해서 2천만 원 배상 판결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저한테 누가 극우라 그러면 바로 속장 날아갑니다. 근데 나 질문. 누가 나한테 유여의 교수가 학위가 허위다. 독일에서 박사 안 했다. 이런 말을 쓴 사람이 허위 있었거든요. 사실 유포 위한 명예훼손이죠. 그거 명예훼손 그러면 네. 나 돈 받겠죠. 네. 보니까 그게 몇 개가 있어서 내가 겁시다. 골라놨어요. 겁시다. 캡처도 해놨어요. 왜냐면 나보고 자꾸 학위를 안 했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박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네. 한국에 어떤 사람은 유여해는 유학기간에 한국에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관심들이 많아요? 출입국 기록이 있잖아요, 내가.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건을 만약 제가 맡게 된다면 이런 우리 경우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자연뽕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조건 좋다는 이긴다. 얘기지. 황변. 이 사건 맡아서 그냥 그 손해배상 금액 다 가져. 어우 좋지? 정말로요? 그러니까 무료로 변론하고 다 가져. 그렇죠 뭐. 지금 한 7명 됐거든요. 어. 그리고 내가 지금 그래서 나도 고소 좀 해보려고. 그 고소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 내 권리지. 아니 근데 인터넷에 그럼 회원들의 신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아 추적해요? 그거요. 그거 알아서 하겠지 변호사가. 그 뭐 민사로 거느냐 형사로 거느냐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형사로 걸면은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원을 특정해서 확인하고요. 그리고 민사로 걸게 되면은 그 성명불상자, 주소불상자로 해가지고 법원에 내면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이 납니다. 그 그러니까 보정 무조건 그 다 살릴 보정 수 있다는 명령을 거네. 들고 핸드폰 번호라도 알면 좋아요. 민사는 그래서 민사는 핸드폰 번호나 이름만 알면 성명하고 사는 곳만 알면은 바로 주소 보정 명령을 들고 동사무소에 가서 초본을 뗄 수가 있는데 인터넷은 별명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형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건 같은 경우는 형사 되죠. 네, 형사로 들어가서 형사로 들어가면은 이제 IP 추적을 들어가죠. IP 추적을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이제 뭐 집에서 했다 그러면은 바로 그 가입자 인터넷 가입자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알아내고 PC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사건 보니까 우리 형사님들이 대단하시더라고요. 탐문 수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PC방 알바를 상대로 이 사람 얼굴 많이 봤죠? 언제 와요? 찾아요? 그래 찾아요. 근데 국회 노조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국회 노조 사이트에서 그런 글이 올라왔거든요. 나에 관해서. 그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회 노조면 더 찾기 쉽잖아요. 예. 국회 노조에서 내가 허위 학력이라고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지금 다 캡처를 하고 다녔는데 국회 노조 사이트 안에 그게 있어요. 이런 거는 그러면 경고 없이 바로 걸 수 있는 거예요? 네, 경고를 왜 합니까? 바로 걸어야죠. 그 형사로 걸면은 이제 우리가 봐주고 싶다 그래도 네. 이게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이게 좀 절차에 따라 그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래가 맞죠, 이 교수님? 네, 맞아요. 헷갈려가지고 반의사불벌죄래서 나중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을 할 수가 없고요. 나중에 가서 제가 나중에 처벌 가서. 원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제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모욕 같은 경우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장이 들어가야 수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건 명예훼손 되잖아요. 네.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형사로 걸면 이제 가해자가 네. 합의를 보자. 그리고 처벌 불원서를 좀 넣어달라. 이렇게 이른바 나오죠. 싹싹 빈다. 와서. 그렇죠. 그렇게 나오면 이제 합의를 해주고 처벌 불원서 탄원서를 넣으면 이제 절차가 끝납니다. 제가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박사님도 왜 못생긴 감자 그런 건 참을 수 있잖아요. 네. 못 참아요. 박사님도 할래요 그러면? 근데 더 비참한 거는 못생긴 감자라고 적시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근거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나오면 진짜 화나겠다. 법에 의해서 이중 상처를 받을까봐. 근데 저는 딴 거는 다 괜찮은데 학위에 관해서 얘기할 때 너무 불쾌한 거예요. 자기를 무슨 정말 따본 사람만 압니다. 얼마나 힘들겠다는지. 네. 뭐 그냥 땄다, 발로 땄다, 돈 주고 땄다는데 독일은 등록금이 없잖아요. 네. 근데 뭘 돈 주고 따요 독일에서. 등록금만 내면 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학위 가지고 말 거는 사람들은 딴지 거는 사람들은 제가 한번 다 걸어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통 얼마 정도 받아요 합의금? 그거는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그럼 저 정도면 그 좀 받을 수 있죠? 저같이 이제 조금 지랄 맞은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면 세게 나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이런 예를 드는데 그 예전 최진실 씨가 악플에 시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최진실을 욕을 하는 거와 황성욱이를 욕을 하는 거와 합의금은 달라진다. 최진실 씨가 거의 20-30배, 몇백 배 이상의 합의금을 줘야지만 된다. 유명인에 대한 유 교수님이 아무래도 유명인이시니까 합의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옛날에 국회에 있을 때 그러니까 1인당 얼마쯤? 대충 1인당요? 그러니까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가 아까 정미영 아나운서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배상금적으로 나오니까 그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정미영 아나운서도 유명인이고 뭐 한 번만 그 판결문을 보면 인터넷상에 글이 하나라도 올라가면 그 전파 속도는 단 한 번이라도 어마어마하게 퍼지기 때문에 여러 번의 횟수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전파 가능성. 네. 그런데 그거는 극우 보수 이런 거는 좀 다르지만 학위에 대한 건 정확한 거잖아요. 이건 완전 그렇죠. 허위 사실을 적시고 판단의 여지가 없는 거니까. 나는 그래서 뭐 학술진흥원에 2007년, 2008년 학술진흥원 001번이 제 등록번호예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딱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해자의 또 신분도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욕을 하는 사람이 학생이다, 초등학생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배상 금액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멀쩡한 사람이다,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없다, 그러면은 또 올라가고. 예를 들어 국회 노정원이다. 국회 그럼 노정원이다. 국회에 근무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되면은 제가 소송으로 들어가면 한 5천만 원짜리 들어갈 겁니다. 그냥 주기에는 너무 아, 가자. 근데 인정되는 건 얼마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가는 거 5천만 원. 그래도 벌어서 2천만 원 받겠네요. 그게 참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 나중에 소송 비용 분담 때문에 변호사가 그 액수를 잘 선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들어갔는데 500만 원만 인정받았다. 그러면 소송 비용을 거의 뭐 20분의 19를 또 제가 물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1억 원 소송을 냈는데 500만 원 이겼다. 네. 그럼 판결은 이기게 났지만 네, 소송 비용 때문에 오히려 더 토해내는 1억 원 가운데 9,500만 원어치에 해당하는 소송 비용을 본인이 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1심 걸었다가 처음에 이제 이 변호사들 실무적인 얘기인데 일부 청구라는 게 있어요. 내가 원래 1억 원을 청구하고 싶은데 일종의 간복이죠. 500만 원만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승소가 나면은 청구 취지를 확장을 해가지고 다시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제 가끔 오다 보면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서 피해를 구제받는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싶으신 거. 그러니까 소송에 들어갔던 그 기사가 나는 것 자체로서 명예가 구제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세게 들어가죠. 뭐 1억 이렇게. 일단 나중에 저도 본인 돈 물어주더라도 저도 그러고 싶은 그러니까 마음이에요. 그 돈의 액수에 따라서 일반인들은 뉴스를 봤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고갈비예요. 예,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피해 입었다면서 100만 원 청구 들어가면 사람들이 에이 별로 피해 입은 것도 아니구만 이러지만 1억 들어갔다 그러면은 정말 기분 나빴나 보다. 예. 근데 박사님 왜 매운탕 정 안 드세요? 저 배불러서 다이어트 중. 미역국 뭐요? 다이어트. 최근에 가슴이 좀 들어가요. 박사님 요즘 너무 애볐어요. 가슴이 너무 들어가가지고. 아니 애볐다고 요즘. 애볐다가 사투리로 야위였다. 저 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가슴이 네. 자꾸 마르고 있다고 네. 요즘. 그래서 가슴이 애볐으니까 더 드시라고. 네. 아무튼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은 이렇게 금액을 잘 좀 나름대로 철저하게 예.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민사 같은 경우는 본인 소송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이렇게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그걸 이제 저희들이 판례를 쫙 검토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가 적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형사사건은 오히려 저는 실무에서 그렇게 느껴요. 형사사건은 오히려 우리가 민주화되고 절차가 많이 완비가 돼서 국선 변호사 제도도 있고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좋은데 민사사건은 본인 소송한다는 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네. 다음번에 법법법에서 그거 하려고 했거든요. 나홀로 소송. 그거 해볼 생각이었거든요. 하지 마세요. 나홀로 하지 소송이 마세요. 어렵다는 내용인데.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나홀로 하세요. 소송이 하세요. 어려워요. 하세요. 그래서 나홀로 소송이 어렵다. 나홀로 소송 어렵습니다, 사실. 나홀로 소송 힘들어요. 하지 마요 그거. 아니, 하십시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 나홀로 소송은 변호사가 괜히 돈 받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황변이 하고 싶은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홀로 네. 소송 제도를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게 중복삼복이에요. 그리고 국민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황변이 갑자기 이상한 반응? 아니 저는 이제 뭐 제가 말하면 이제 조금 또 이상하게 받아들일까 싶은데 어차피 뭐 제가 또 무료별로 다른 그때 아니니까. 제가 얘기할 테니까. 예. 근데 제가 그냥 힘에서 느끼는 것은 이 전체 비용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판사와 검사를 다 월급 주고 고용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비용과 돈도 결국에는 국민 전체 세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이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럼 반드시 나홀로 소송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아까 금액 정하는 얘기에서 제가 떠오른 게 이 스포츠에 역도 높이 뛰기, 넓이 뛰기, 멀리 뛰기 요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1차 시기, 2차 시기, 3차 시기 이렇게 있는데 자 역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1차 시기에 얼마를 들겠다. 그럼 적어낸 순서로 제일 적은 중량을 써낸 선수부터 올라가서 들기 시도를 합니다. 근데 1차 시기를 들어야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를 해가지고 더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말하자면 자기가 안전하게 갈 거냐 모험을 걸 거냐 상대는 어떤 작전을 쓸 거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머리를 써야 되는 겁니다. 아, 그것도 그냥 드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본인이 먼저 써내요. 나는 1차 시기를 얼마로 시도하겠다. 아, 저는 그냥 드는 줄 알았어요. 뭐. 그러니까 제가 네. 스포츠를 좋아해요. 하는 걸 좋아하지 진짜 보는 걸 잘 몰라서 아까 저희 야구에서 바로 깨졌잖아요. 그거 큰일 나요. 야구 팬 건드렸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역도 같은 경우도 단순히 그냥 이렇게 들었다 올렸다 그거를 보는 것보다는 선수의 기록을 보고 몇 번째부터 몇 번째 나오는 걸로 설계를 하느냐. 이 머리 싸움, 마쿠의 머리 싸움이 훨씬 더 흥미진진합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 경쟁자 라이벌이 좀 들기 힘든 키로수를 1차 시에 들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메달을 노리는 동료 선수들의 경쟁 선수들이 정신이 막 이제 혼란해지는 거예요. 압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게 있구나.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때 보니까는 금메달을 그럼 포기할까? 은메달로 가자. 메달을 하나 못 달 수도 있으니까 무거운 걸 이렇게 들었다가 아예 놓쳐버리면 등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코치하고 선수 간이 정말 피말리는 머리싸움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예를 들면 2차 시기까지 끝나고 이제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남았어요. 근데 이제 인상, 용상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상, 용상 합계로 되게 메달을 주죠. 올림픽은. 근데 마지막에 이제 용상 3차 시기다. 근데 5kg을 더 들면 동메달, 15kg을 더 들면 금메달. 그럼 이제 여기서 선택에 빠지는 거죠. 들었다가 실패하면 뭐 4등이나 5등. 그러면 작전이 들어가야죠. 자, 5kg는 정말 충분히 들 수 있는데 그건 동메달이고 15kg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잘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들면 금메달이야. 근데 박사님 우리가 볼 때는 네. 200에서 215가 무슨 차이냐 하겠지만 선수들은 예. 500g도 차이를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요. 네. 극한의 단계에서 마지막 2.5kg, 5kg이라는 거는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들다가 팍 떨구는구나. 그렇죠. 네, 자 우리 그릇 좀 보세요. 맛이 미역국 안 드셨네? 저는 뭐 도저히 또 먹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 이렇게 맛있는 미역국을 남기셨구나. 그냥 맑은 향이에요, 이 미역국은. 자, 아무튼 그래서 역도 얘기. 네. 아까 황 변호사가 이 맛있는 걸 먹다가 갑자기 재판에서 명예훼손에서 민사소송, 나홀로 소송, 역도까지 갔다 왔습니다. 싸그리 비었나요? 전요 회가 너무 많아서 회를 남겼어요. 회가 너무 많아요. 이게 폭거입니다, 폭거. 네, 저는 회가 너무 많아서 회를 남겼어요. 반지의 제왕의 골렘이 들으면 정말 화가 나는 말입니다. 자, 평도 해주세요. 우리 자체 평가를 내려줘야죠. 매우 신선하다. 네. 네. 마치 살아있는 생선, 야채 모든 재료가 굉장히 다 살아있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제가 식당 전경을 찍었습니다만은 매우 정갈하고 깨끗하다. 네. 인테리어도 이제 고급스럽다. 네. 네. 자, 황 변호사님은? 저는 사실 사무실이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비쌀 거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네. 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예상보다 비싸지도 않고 음식도 맛있고 그래서 앞으로 유 교수님이 많이 사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위바위보. 제가 여기를 추천한 이유는요. 일단 회덮밥은 평균적으로 10,000원 정도는 다 하고 있는데 여기는 15,000원, 5,000원이 더 비쌉니다. 근데 회 신선도, 야채, 그리고 반찬, 또 생선 꽁치 나오는 거 등등을 따져보면은 회덮밥 하나 그리고 매운탕 하나를 시켜서 둘이서 같이 나눠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갔을 때는 서더리탕 하나,
회덮밥 하나를 해서 반씩 나눠 먹으면 되는데요. 밥 좀 더 주세요 하면 밥을 많이 줘요. 그러면 밥 한 그릇이 두 그릇처럼 보이거든요. 고추장을 비벼서 이렇게 나눠서 먹으면요. 회덮밥하고 두 개 25,000원이잖아요. 그럼 1인당 뭐 12,500원 정도 꼴에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제가 생각한 맛집으로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셔도 돼요. 뭐 후식 있으신가 봐요. 후식 있으신가 봐요. 이게 이상한 높임말이다. 정리해드렸다. 네.